안녕하세요. 고미술의 모든 것 문화재 이야기꾼 시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고미술품은 바로 이 백자 주병입니다. 날씨가 추워졌는데 어떻게 다들 잘 계시나요? 감기 다들 조심하시고 오늘도 저와 함께 문화재를 통해 떠나보는 역사 여행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백자 같은 경우는 조선 초기에 우리의 유교 사상과 그러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죠. 특히 백자 주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절제된 그런 디자인과 소박한 그런 멋을 가지고 있는 도자기입니다. 유교 사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도자기가 아닐까 싶어요. 고려 시대로 넘어가면 고려 청자만 봐도 이제 다양한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형태라든가 문양에서 굉장히 화려한 도자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조선시대 때 들어오면서 조금 더 질박하고 소박하고 이렇게 단아한 미를 가진 그런 도자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거는 아무래도 유교 사상이 많이 넘어오면서 이렇게 이런 도자기들이 생산이 되고 사용이 됐을 겁니다. 자, 백자 주병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 초기에 왕실에서 의뢰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었던 도자기예요. 그만큼 소중한 도자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도자기 같은 경우는 관요에서 만들어진 그런 도자기는 아니에요. 관요사기는 아니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지방류에서 만들어진 그런 조병인데, 딱 보시면 형태적으로 초기 주병의 형태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초기 주병의 형태와 후기, 조선 말기 주병의 형태 차이점을 조금만 비교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조금 다르지만 만든 시대가 다른 이렇게 주병 두 점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두 점 모두 지방료, 민요에서 만들어진 그런 도자기고요. 왼쪽에 있는 이 도자기는 이제 초기 주병, 그리고 이 도자기는 조선 말기 후기에 만들어진 그런 백자 주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주병 모두 순백자입니다. 자, 일단 초기 주병의 형태부터 볼까요? 초기 주병의 형태는 역시 풍만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고 가느다란 목에 요 구연부 쪽이 조금 특이해요. 구연부가 예전에 우리가 보시던 광구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 마냥 이렇게 나팔처럼 벌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초기 주병의 형태고, 그리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구연부 부분이 직립하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후기 주병의 형태입니다. 국 부분도 조금 달라요. 제가 관요사계를 준비했다면 조금 더 잘 볼 수가 있을 텐데 국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초기 주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굽이 높아요. 높고 안굽이 조금 낮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주병의 굽이 바깥굽도 낮아지죠. 바깥굽도 낮아지고 안굽은 바깥굽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깊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주병을 봤을 때 어떤 게 초기냐 혹은 어떤 게 조선 말기에 만들어졌냐, 요거를 구분할 수 있는 형태적인 모습이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조선 말기에 만들어진 순백자 주병은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주병을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 초기 순백자 주병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스튜디오로 자리를 조금 옮겨 가지고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 주병은 그대로 이제 민요, 지방류에서 만들어진 그런 주병이에요. 그래서 유약의 상태도 막 엄청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리된 부분도 조금은 있고, 여기도 약간은 이제 삭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네, 산화가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 유약도 이제 흘러내리거나 안 발린 부분들도 조금 있고 그런 도자기예요. 그래도 초기 주병의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병에 얽힌 이야기를 하나 드리자면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었냐면
이거는 민요지만 이제 관요사기에 대한 얘기겠죠. 숙종 시절에, 숙종이면은 1660년부터 1720년 정도까지 이제 재위를 하셨던 임금님인데, 숙종 시절에 왕실에서 이제 백자 주병이 한 점이 이제 깨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대요.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주병을 만든 도공들에게 굉장히 큰 벌을 내렸다고 하네요. 그만큼 주병의 완성도도 굉장히 높길 바랬었고, 의뢰용으로 사용되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뭐 전설 같은 설화 같은 걸 보자면 예전에 한 도공이 너무나 완벽하게 만든 백자 주병이 있었대요. 그거는 아무리 사용해도 깨지지도 않고 금도 가지 않고 거의 평생 가는 그런 엄청난 전설의 주병을 만들었었는데, 백자 주병이었대요. 그런 주병이 굉장히 탐욕스러운 어떤 상인이 그 주병을 훔쳐갔대요. 그러면서 훔쳐가자마자 그 주병이 산산조각 나서 깨졌다는 그런 설화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백자 주병에 대한 조선 사람들의 그 사랑과 뜻깊은 애정은 정말로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백자 주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귀하고 그런 도자기였을 거예요. 이 도자기는 이제 구연부의 수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일부분은, 여기는 이제 형태가 온전히 남아 있어서 예전에 과연 어떤 형태로 주병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부분, 입술 부분에 이렇게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은 산기가 조금 있네요. 이제 굽 부분을 조금 보실 건데요. 굽은 이제 후기, 말기에 나온 주병들처럼 굽이 낮지 않아요. 굽이 몸체부에 비해서 꽤나 높은 형태의 굽을 가지고 있고요. 대신에 안굽은 조금 바깥굽보다 낮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기에 만들어진, 후기 만들어진 주병 같은 경우는 이 바깥굽이 조금 낮죠. 제가 몇 점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도자기에서 보다시피 이제 바깥굽이 조금 낮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 구연부 쪽은 이렇게 직립되어 있는 형태를 보여주는 게 이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주병이에요. 주병들만 봐도 고려 청자에서도 그래요. 고려 청자도 굽이 낮았다가 조선 초기로 넘어오면서 굽이 높아졌거든요. 요거는 약간 이제 실용성을 조금 띄었을 거고, 그리고 보시면 도자기에 이 부분보다 아랫부분, 굽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 두껍거든요. 이제 그렇게 가마에서 소송될 때 깨지지 않도록, 그리고 뭐 가마 유가 생기거나 그렇게 해서 벌어지지 않도록 조금 두껍게 이렇게 마감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조선 초기의 백자 주병의 형태, 이런 형태를 눈에 조금 많이 넣어 두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지방료에서 만들어진 도자기고, 유약의 흐름이나 그리고 이렇게 산화가 있는 것들, 조금 흠은 있는 도자기지만 그래도 형태도 아름답고, 그리고 유약이 흐르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제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선 초기에 만들어진 순백자 주병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얽힌 설화라든가 전설들도 많은 그런 주병이에요. 민요에서 만들어져서 관요사기처럼 너무나 좋은 유약의 상태, 혹은 뭐 너무나 완벽한 형태적인 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도자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선조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고 우리 생활상에 가장 옆에 있었던 그런 도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문화재 이야기꾼 시땀이었습니다.